제가 어깨 측면이 제대로 쓰이고 어깨 근육이 쓰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들리려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깨 박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깨 운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깨 운동에서 어려운 점들을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도 어깨의 기본적인 종목들로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르레, 어깨 운동의 꽃이죠. 여러분들이 어깨 측면이 넓어지기 위해서 사르레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르레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두 가지 실수를 흔하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실수, 첫 번째 자세를 보여드렸는데요. 견갑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내전된,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는 레이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깨 측면이 제대로 쓰이고 어깨 근육이 쓰이기 위해서는 이 견갑골 자체가 옆으로 밀린 상태에서 팔이 뻗어져야지 측면에 이 무게가 걸리는데, 이 견갑골이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레이즈를 하게 되면 승모근의 개입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견갑골 자체가 중립 상태에서 안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이 올라갈 때 견갑골이 이렇게 상방회전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충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막 아프기 시작한데요. 두 번째 자세는 저희가 흉곽이 많이 다친 상태로 팔이 많이 내회전돼서 이렇게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하는 레이즈를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측후면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저희가 어깨 구조상 견봉이 이렇게 끝에 있는데 측면 그리고 뒤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뚫려 있어서 앞으로 올릴 때는 걸림이 없는데 완전 옆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린 상태면 막힌 쪽으로 내가 팔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근데 어느 정도 스킬적으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후면 타겟팅으로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흉곽을 열고 가슴을 열고 견봉이 충돌이 안 된 상태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말씀드렸고요. 정석적인 자세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이마시지 않고 바로 레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계속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충분히 들이마셔서 가슴이 열린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가슴을 열린 상태를 만들었으면 견갑골이 모이지 않게 뻗어줘야겠죠. 이 팔을 그냥 길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라인업 잡는 자세. 그렇죠. 약간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라인업을 못 잡을 수 있으니 그냥 팔을 길게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옆으로 밀고 있어라. 그럼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도 부하는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공 하나 끼워준다는 느낌 받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듯이 옆으로만 던져주시면 돼요. 하나, 팔이 계속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둘, 셋, 이 자세를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세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슴을 열고 견갑을 벌리고 밀어내는 느낌을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되는 보조 운동을 설명을 오늘 드리고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보조 운동,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흉곽을 열 수 있는 레이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상체를 서 있게 되면은 가슴을 드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벤치에 인클라인 각도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팔은 떨어지고 가슴은 들리려는 형태가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들리려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옆으로 뻗어주는 레이즈만 하셔도 가슴이 꺼지지 않고 계속 레이즈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너무 오히려 더 들 필요도 없나요? 네, 더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누워있는 것 자체로도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클라인 하듯이 이렇게 들면 오히려 견갑골이 뒤로 모이는 형태가 돼요. 저희가 가슴 운동할 때 약간 후인하강 형태로 하려다 보면 이게 가슴을 많이 이렇게 제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고 팔만 떨어뜨리시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팔이 뒤로 가고 가슴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들린 형태가 유지가 되실 겁니다. 대신 이거의 단점은 중량을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중량으로 꼭 연습을 하시고 가동 범위를 크게 욕심내지 않으셔야 돼요. 가슴이 들려있고 반동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깨의 힘은 여기까지인데 과도하게 또 들려다 보면 저희가 승모에 개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멀리 보내는 느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흉곽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견갑골이 많이 내전된 상태로 어조비인 상태로 레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싱글암 레이즈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매달릴 데가 없네요. 아 기둥? 네, 기둥 같은 데가 없네요. 아, 거꾸리. 자, 싱글암 레이즈. 자, 여러분들 아무데나 잡으셔도 돼요. 왜 아무데나 잡냐면 저희가 중심축을 여기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운동하는 쪽으로 쏠릴 거예요. 이 쏠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매달리면 저희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견갑골은 툭 멀리 빠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씹힌 상태가 아니라 옆으로 툭 하기만 해도 이렇게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빠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항상 들어주시고 중심축은 살짝 빠진 상태. 거기서 이 팔이 저쪽으로 찔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레이지를 하지만 옆을 찌른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 쉿,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견갑골이 모여있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팔씩 옆으로 멀리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암으로 멀리 옆으로 벌리는 레이즈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케이블로도 많이 하던데 그거. 네, 맞아요. 네, 동일한 동작이고요. 케이블은 저항이 더 일정해요. 그래서 덤벨은 여기서 수직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끝나서 가동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이블로 할 때는 끝까지 들어오셔도 저항이 유지가 되니까 끝까지 가동 범위를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케이블 자체는 저항이 일정한 장점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밀어내기보다 들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블을 약간 높게 설정하시면 밀어내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맨 밑에 꽂으면은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해져서 살짝 위에 한 두세 칸 정도 위에 팔에서 살짝만 아래 정도 거기는 밀어내는 장력을 쓰기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궤적이 대각선으로 갈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꿀팁. 자, 저희 두 번째 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겁니다. 프레스의 꽃. 네, 프레스의 꽃. 덤벨이 바벨보다 어깨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신 부상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아주 무서운 운동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뛸 때 다치는데 이 뜨는 노하우는 중급자 이상 버전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보여드리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와 오,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깨 박살납니다. 아우, 벌써 막 우두둑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운동을 배울 때 숄더 패킹, 후인 하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프레스는 그렇게 밀어야 된다고 많이들 배워서 어깨를 완전히 견갑골을 후인 하강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는 형태로 프레스를 합니다. 만세를 하는 것 자체가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견갑골이 잡힌 상태로 만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견갑골은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이면 무조건 어깨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가슴이 떨어지다 보니까 팔꿈치가 뒤로 가요. 이런 프레스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면 되는데 프레스할 때 어깨 쇄골보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어깨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쇄골보다 뒤로 가지 않게끔 컨트롤 하시는 게 좋은 자세다. 그래서 궤적 자체가 위로 가는 게 아닌 대각선 앞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자세인 것 같고, 자,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을 드리면 견갑골을 고정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만세를 했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띄워놔야 돼요. 이걸 어깨를 눌러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띄워놓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흉곽을 마찬가지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듯이 호흡을 통해서 부풀러 주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부풀린 상태가 돼야지 흉추의 안정성과 팔의 안정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 팔꿈치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상태. 거기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그래서 정석적인 지금 자세를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광배근이 계속 보일 거예요. 이 광배근이 보이는 것 자체가 경합골이 잘 상방회전, 하방회전 하면서 열리고 닫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골을 잡아두고 할 때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석적인 숄더 프레스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덤벨 숄더 프레스에서 흉곽이 열리지 않고 내가 견갑을 푸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운동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 오버헤드 슈러그란 동작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골반 넓이로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팔의 넓이도 어깨 넓이보다 15도 정도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해 주시고요. 양쪽 손을 옆으로 찢어내듯이 으쓱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찢어내듯이 으쓱, 둘, 셋. 그래서 여기서 승모근의 수축감을 느꼈으면 이 승모근의 텐션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이제 프레스 해주시면 돼요. 승모근 텐션 유지하시고 하나, 둘. 승모근을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팔꿈치가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내 승모근에 힘이 빠지면서 견갑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완벽한 하방회전 상태고 그대로 들어올려서 으쓱하면 완벽한 상방회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견갑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중상급자분들 보시면 견갑골을 상방회전 시켜놓고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하는 프레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견갑 컨트롤과 운동을 조금 한 사람들, 초보자분들은 견갑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어깨의 안정성이나 어깨 근육의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고립은 나중에, 지금은 올바른 움직임부터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했지만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 조금씩 제한하는. 맞아요. 풀 가동 범위가 있어야 제한된 가동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덤벨 숄더 프레스까지 다뤄봤습니다. 이게 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잖아요. 프레스를 해야 된다. 네. 레이즈를 해야 된다. 네. 어깨를 키우려면. 우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프레스의 비중을 더 많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레이즈. 왜냐면은 어쨌든 어깨 근육량이 늘어야 레이즈를 통해서 모양도 만들고 어깨가 조금 더 발달해서 더 입체적인 어깨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근육량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레이즈를 해도 만들 모양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육량이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나누고 분리시키고 모양을 이쁘게 동그랗게 깎고 이런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일단 찰흙을 뭉태기로 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공해 나가는 게 레이즈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레스를 먼저 해라. 근육량을 키우는 데는 프레스다. 네, 프레스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어깨의 자극점을 잡기는 또 레이즈가 좋아요. 하지만 자극만으로는 어깨 근육이 크진 않는다. 근데 중급자부터는 저는 레이즈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요. 실제로 저도 지금 레이즈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8대2 프레스 8 레이즈 2라고 2. 하면 중급자는 이제 6대4, 5대5, 이제 고급자 가면 레이즈가 거의 7, 8이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는 후면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측면, 두 번째는 전면, 그 다음 후면에 대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스풀이라는 운동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벤토버 레터럴 레이즈나 리얼 델토이드 그 머신은 설명하시는 분도 많고 유튜브에 정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쉽거든요. 접근하기 쉬워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페이스풀을 가져왔어요. 많이들 잘못된 자세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 자세는 자,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저희가 후면 상하근보다 승모근이 먼저 접혀버리는 실수를 많이들 하시고요. 후면보다는 승모근에 자극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몸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허리에 반동을 사용해서 페이스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막 고중량을 하고 있어요. 막 맥스를 꽂고 있는데 실제로 후면에 들어가는 중량은 굉장히 낮은 그런 잘못된 자세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다 다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후면의 발달은 적다. 앞서 설명드린 두 운동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치고요. 그래서 후면 어깨의 자극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몸통은 꼿꼿하게 고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모으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엉덩이를 꽉 조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복부를 크런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복부에 대한 힘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저희가 가슴이 들린 상태와는 다르게 약간 말린 상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복부는 고정이 되고요. 어깨가 약간 으쓱되면서 거상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당기면 자연스럽게 후면부터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관절의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쓰이는 관절에 붙은 근육이 주동근이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슴 운동을 할 때도 첫 번째 움직이는 관절이 팔꿈치여야지 가슴 근육이 쓰이는 것처럼, 이 어깨 운동을 할 때도 첫 번째 쓰이는 관절이 팔꿈치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면 상하근이 먼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당겨질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복부 말아주시고 코어 잡아준 상태에서 약간의 으쓱 상태, 먼저 움직이는 관절이 무조건 팔꿈치. 그래서 이 밴드를 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약간 벌린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둘, 셋. 수축했으면 늘어날 때도 이 밴드를 옆으로 찢어주는 힘을 가지면서 늘어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후변의 힘이 풀리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풀의 핵심은 복부의 코어, 그리고 약간의 으쓱 상태, 팔꿈치 먼저 움직이지만 옆으로 계속 벌리는 힘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가 쉽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제가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런지 자세에서 페이스풀을 하는 거예요. 런지요? 런지 자세. 여러분들 하체라고 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허리에 반동이 생기는 이유가 앞뒤의 움직임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리를 런지 자세처럼 앞뒤로 지탱해버리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 자체를 런지 자세로 양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상체를 이렇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복부의 코어가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크런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벌리는 힘이 약하시잖아요. 그럼 이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찢어주시고요. 이 손등을 뒤로 넘기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벌려주면서 내가 옆으로 벌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늘어나시고, 팔꿈치 옆으로 찢어주시고 손등을 뒤로 보내주시고 돌아가고 옆으로 찢으면서 가시면 후면의 긴장을 풀지 않고 운동할 수 있고 코어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닌가. 저희가 후면의 기능은 어차피 외회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찢고 외회전까지 쓰시면 끝까지 수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무리하게 더 당길 필요 없이 네, 그냥 내가 팔꿈치를 벌리는 힘까지만 당기고 그냥 회전만 걸면은 내 가동 범위는 알아서 정해질 겁니다. 굳이 내가 더 당겨서 승모의 개입이 있을 바에는 살짝 찢은 힘, 그 다음에 회전하는 힘으로 후면을 써주시는 게 후면 어깨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의 꿀팁, 무조건 네거티브 할 때 찢으셔야 됩니다. 그냥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벌려주면서 오는 거는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옛날에 치얼업 하듯이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후면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깨 운동 3가지, 흔히 하시는 잘못된 자세와 정석적인 방법을 잘하기 위한 연습 동작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를 다루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나랑 자세가 조금 비슷한데 하시면은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상급자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저거는 저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중상급자 버전을 찍으면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